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새해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오늘 나가서 일출이 올라오는 것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1년 우리 투자자한테는, 특별히 국내 시장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장이었고, 또 미국 시장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죠. 국내에서도 오히려 작년 같은 시장에 대단히 큰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꽤 많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분들도 꽤나 되는 그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2022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2년도에도 저희 증시각도기 TV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의 길을 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런 시장에선 이런 마음, 저런 시장에선 저런 마음, 아마 투자의 심리를 지켜주는 데는 좋은 방패막이와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S&P 500은 0.26% 떨어진 4,766.18로 장을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0.18% 36,33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1% 조금 더 많이 빠졌죠. 15,645포인트를 찍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연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1시간 조기 폐장을 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소폭 하락, 즉 채권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 일주일장은 지금 저도 지금 휴가를 와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한 해 정리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가는 시즌이라서 그렇게 이제 이 흐름이나 지수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그 무게를 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어떤 때 이거 중요한 날입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거래도 한산하고 다들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시기라서 지금 장의 흐름은 그렇게 어떤 변곡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상계연물을 제외하고는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1.512%로 마감이 되었고, 2년물은 0.73%, 그리고 30년물은 1.905%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가는 다시 75달러대로 76달러에서 조금 소폭 밀리면서 떨어졌고요. 달러화가 상당폭 많이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약 한 0.5% 가까이 빠지면서 95.67로 달러 지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중에 크게 밀렸습니다만은 4% 정도까지 새벽 4시쯤에는 한국 시장으로 4% 정도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1.25% 하락한 정도로 회복을 했고, 반면에 금값이 조금 이상해요. 지난번부터 좀 이상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0.9% 상승한 183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1850에서 막힐 거예요. 막히는데 요 막히는 자리를 뚫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뚫는다면 정고점을 향해 다시 테스트하는 흐름들을 2022년 올해 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죽어 있었는데 좀 이상하게 이제 고개를 쳐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마감했습니다. 빅5 주식들이 다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은 0.35 떨어져서 177.57, 아마존은 1.14% 떨어진 3,334, 마이크론은 0.88% 떨어진 336, 알파벳은 0.92% 떨어진 2,897달러, 메타,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33%나 떨어지면서 336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주식들은 전일 폭등을 했어요. 중국 홍콩 ADR, 미국 ADR 기업들이 지수상으로만 걔네들 모은 게 9%나 올랐으니까 아주 폭등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폭등세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주식인 알리바바가 3.3% 떨어지면서 11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마감된 중국에서는 상하이 지수, 선전 지수, 심천 지수죠.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상하이는 0.57% 상승한 3,639, 선전은 0.52% 상승한 2,53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연간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간으로는 1921년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지수 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리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승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상승이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워낙 주린이 분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건 항상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다.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큰 폭 상승이 미국 시장의 최고 악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은 뭐 이번에도 실적이나 이익 흐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빅테크들의 성장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좋아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21년도 너무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성장률 아닌가 할 정도로 높았으니까 올해 22년까지도 좋을까 하는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해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무형의 시대가 왔고 소프트웨어를 찍어내기만 해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 편입하려고 그것을 편리하게 느끼게 된다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제조업체하고는 다르게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2년도에도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계 최강의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관건이긴 하고요. 그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1년도에 가장 강력한 디바이스는 뭐였습니까? 네,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가 세상을 새로운 톤으로 바꿔주었는데요. 22년도의 새로운 디바이스는 아마 VR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VR의 증가는 트래픽의 증가로 그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사양의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제공이 되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 다음에 트래픽이 높아진다면 데이터 양이 높아진 거예요. 화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그 양을 더 크게 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걸쳐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22년도 중후반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여전히 강세로 나갈 수 있는데 복병이 하나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니켈 등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서, 이렇게 돼서 전지 가격이 계속해서 추가로 더 올라갈 경우, 막판에 올랐어요. 두 자릿수까지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으셨죠. 근데 이게 이제 추가로 올라갈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잘 통과하면 그건 괜찮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아마 보조금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각국 정부들이 지금 보조금을 줬는데 보다 보편화되는 전기차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줄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22년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제 1.7조 달러의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범위는 신재생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2022년보다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서 2차 전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 값이 올라간다면 전기차들이 과연 좋을까 하는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현재 전망은 4천만 대 가까이
전기차가 생산되지 않겠는가. 4천만 대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5년에서 10년 빠른 수치인데요. 2030년에 이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1년에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9천만 대예요. 9천만 대인데 그걸 4천만 대를 전기차로 한다는 건 완전히 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중국이 몇 대를 생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은 중국차 시장이 대수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수에서 오는 착각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중국은 1년에 2천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동차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전기차 대수는 뭐 그냥 뭐 중국이니까 하고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샜는데 자 다시 이제 미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3년간 역대급 상승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오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버블 열차로 올라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살짝 오히려 올해보다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약간 숨고르기 같은 상승?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상은 제일 좋아요. 그래야 23년까지 뻗고 24년까지도 시장이 뻗을 수 있는데 만약에 23년도에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오게 되면 그 막바로 버블 열차로 올라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22년과 23년에 걸쳐 있는 이 시기에 21년도보다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이널이 더 빨리 온다.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라는 점도 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머리에 하나쯤 그려 놓아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S&P 500이 한 해에 무려 27% 가까이 상승했어요. 27% 가까이. 이거는 진짜 다우는 18%가 넘게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21%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진짜 이건 역대급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는 3.6%인가 상승했어요. 21년도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대형주는 되게 부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적응 잘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낸 사람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1월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두 자리 수익률 기록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3% 오르는 장이 이 정도인데 20% 오른 장이었으면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떼부자들이 막 100%, 200% 수익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강한 장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가는 한 해 동안 무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채권도 연간 흐름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연간 단위로 58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지금 1.5니까 그러니까 1 미만이었던 게 1.5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채권은 50%가 넘게 금리가 오른 거죠. 즉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최고의 금리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2년물 수익률은 연간 61bp가 상승했습니다. 10년물보다 더 올랐어요. 그쵸? 2년물이 2017년 이후 최고 상승을 했고, 이거는 뭐 역시나 금리 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78bp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흐름도 연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연간 달러 흐름은 강세 흐름을 갔는데 강세가 꽤 컸고요. 엔화가 주요 통화 중에 가장 큰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는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해 주었고, 엔은 4년 만에 최고 약세를 시현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달러가 엔화 대비로는 연간 11.47%가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요, 유로 대비로는 연간 6.87%, 그리고 달러 지수는 연간 6.37%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유로 상승과 달러 지수 상승이 거의 비슷하죠. 항상 얘기했지만 달러 강세는 뒷면에 유로 약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는 엔 대비로는 연간 3.79%가 상승했습니다. 자, 터키 리라가 가장 눈에 띄는 통화였는데 전 세계 44%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하루에 3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가 했더니 뉴욕에 있는 분하고 잠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확진하면 2주간 유급 휴가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제 공급 적체와 물류 적체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지금 한국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좌파적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완전히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우파 정부예요. 유럽과 이런 전 세계 스펙트럼으로 보면, 네. 물론 이제 약간 민족 체제 시스템이 안 갖춘 나라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본다면 우측이거든요, 상당히. 오바마마저도 우측이고 바이든마저 우측인데 얘네가 돈을 그렇게 뿌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코 찔러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가서 그냥 코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진단키트가 부족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빈번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퇴근길에 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딱 찔러. 아이씨 안 걸렸네. 이러고 지금 이게 지금 진짜 당황스러운데 이것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흐름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찔렀으면 좋겠잖아요. 안 걸렸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우린 걸리면 완전 주변 사람한테 막 피해 입히고 하니까 절대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세상 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놀라웠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역대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막 2배 이상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 델타 정도 수준이라면 입원 환자도 어떻게 늘어야 돼? 2배 늘어야 되는데 입원 환자는 얼마 늘었냐면 14% 정도 2주 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만 7천 명이 지금 입원 환자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오히려 7% 줄었다고 합니다. 7%. 어찌되었거나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치명률이 낮으니까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오미크론 이후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바뀌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투자 세계는. 그런데 실물은 어떻을까요? 실물은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활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활동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빵빵빵 터지면 아무래도 빵빵빵빵빵 터지는 뉴스를 들으면 또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말이 되면 그 뉴욕 스퀘어 가든 거긴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올해 그거 없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활동성은 분명히 떨어진다. 자, 그러면 당분간 오미크론이 완화되는 실질적 완화되기까지는 서비스업 증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1월과 2월 정도 수준에서의 상품 판매는 어떻다? 높을 것이다. 미국의 수출입 동향은 적자가 클 것이다.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할 것이다. 상품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상품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 중에 디지털 디바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을 겁니다. 최소한 1월달 그리고 또 2월달 정도까지. 자, 그렇다면 1분기에 한국의 수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1분기는 기존의 엔데믹으로 갔을 때 서비스업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모두 수출해서 역기저 현상을 나타내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게 1분기는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1분기는 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물론 이제 동양분들은, 미국에 있는 동양분, 한국분들은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만나요, 사람들.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진 않은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광장에 모여서 연말을 기념하는 그럴 때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상징적인 사건. 서비스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예시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현재 그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증시각도기 TV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고 또 훨씬 더 고급적인 그런 그리고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을 약속하고 저도 꾸준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몇 가지 영상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월간 서준식 그리고 김경환 주식 파트장, 신흥국 주식 파트장과 함께 하는 작년 정리와 2022년도 미국 시장,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들 아주 잘 다룬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빌고 증시각도기 TV 월요일 날 또 몇 가지 동영상과 더불어 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